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마을 김지영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한자 춘의 자원과 글자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춘이 땅거죽을 뚫고 올라오는 초목의 모습으로 봄을 형상화했고, 거기에 따뜻하게 초목을 비추는 태양을 추가해서 봄의 의미를 강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춘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단어를 만들어 나가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춘자의 기본 의미는 봄이에요. 자, 첫 번째 단어 춘경. 이 경자는 볕경자입니다. 이 볕은 햇볕 할 때 볕이고요. 이것이 또 경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 광경 할 때 경자입니다. 그래서 춘경은 글자 그대로 봄철의 경치. 그거예요. 봄이 되자 가까운 산에는 춘경을 즐기려는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봄 경치. 두 번째 단어 발음 똑같은 춘경. 이 경자는 밭갈 경자입니다. 밭을 갈다. 그러면 춘경은 봄갈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우리말 경작, 농경에서 쓰이는 경자입니다. 봄철에 논밭을 가는 일, 이걸 춘경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태반이 하루 한때 풀잎 죽으로 아사를 면할락 말락하면서 누렇게들 떠가지고 춘경이 돌아왔건만 파종할 기운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논밭을 갈 시기가 돌아왔는데 파종, 씨를 뿌릴 기운을 내지 못한다. 최만식 선생의 민족의 죄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춘이 봄이라는 뜻 그대로 가지고 있는 춘계, 저는 계절 계자, 철 계자입니다. 그래서 계절, 사계 할 때 계인데요. 춘계는 글자 그대로 봄철이에요. 우리가 춘계 학술대회, 춘계 마라톤 이런 식으로 앞에다 시기를 붙이잖아요. 봄철을 말할 때 이렇게 많이 쓰죠. 춘계 학술대회가 우리 학교에서 열렸다. 이거랑 같은 말로 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잘 쓰는 걸 보지 못했는데요. 이 기자는 때 기자 또는 기약할 기자입니다. 기간, 시기 할 때 기예요. 춘기는 봄의 시기. 그래서 춘계랑 같은 단어입니다. 춘기가 춘계보다는 덜 쓰인 것 같은데 사춘기는 춘기를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춘의 기, 봄을 생각하는 시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봄은 그냥 봄이 아니라 춘정이에요. 이성에 눈을 뜨고 이성에 관심이 많은 시기 아닙니까?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한다. 춘기란 단어 별로 안 써서 다룰 필요가 없지만 가져온 이유는 사춘기가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외국인들이 배우는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때 1급부터 6급까지, 초급부터 고급까지 하잖아요. 그 중에 4급에 해당되는 단어라서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중급 2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단어죠. 다음은 춘곤. 이 곤은 곤할 곤자, 곤하다, 피곤하다, 노곤하다, 그래서 괴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곤란하다, 빈곤하다 할 때 곤입니다. 춘곤은 봄철에 느끼는 노곤한 기운. 춘곤이라는 단어로 곧장 쓰이는 것이 아니라 춘곤증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춘곤을 느끼는 증세. 봄철에 몸에 기운이 빠져 나른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는 증상. 봄철에는 춘곤증 때문에 피로해지기 쉽다. 다음은 춘궁. 이 궁자는 다할 궁. 다 했다. 끝. 없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다하다, 궁하다. 궁하다는 가난하고 어렵다라는 뜻이 되죠. 궁핍하다. 그래서 춘궁은 봄철에 겪는 궁핍함이고, 보통 이것이 춘궁기의 준말로 많이 쓰입니다. 춘궁한 때, 봄철에 몹시 살기 어려운 때. 춘궁기를 보통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작년에 수확해서 겨우내 먹었던 쌀이 떨어지고 새로 이제 보리가 나와서 그것을 곡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보리는 덜 익어서 아직 추수할 수가 없어서 굶주리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춘궁기. 굉장히 살기 힘들었던 시기. 저는 보릿고개를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아주 어렵게 사셨죠. 그래서 이때를 또 감작고개라고도 하는데요. 춘궁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했다. 풀뿌리, 나무 껍질 이것을 벗겨 먹으면서 궁핍한 시기를 견딘 것, 이것이 춘궁기고, 이때 우리가 먹었던 풀뿌리, 나무 껍질을 초군목피, 춘궁기의 보릿고개의 초군목피로 연명했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춘분. 이 분은 나눌 분자니까 봄을 나누다 이런 뜻인가요? 분석 또는 구분할 때의 분자입니다. 춘분은 봄으로 구분된다. 뭐가요? 1년이. 경칩과 청명 사이에 있는 절기 24절기 중에 하나고요. 양력으로 3월 21일 무렵인데 밤과 낮의 길이가 거의 같다.
춘분이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하지. 그리고 하지가 지나면서 이제 낮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 그리고 그걸 지나면서 밤의 길이가 길어져서 이제 밤이 가장 긴 동지. 이렇게 이제 1년에 4개로 나눌 때 봄으로 구분되는 시기 춘분. 춘분이 지나자 해가 길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춘신. 자, 믿을 신자. 봄을 믿는 건가요? 이거는 소식으로도 쓰입니다. 신호, 통신에서 쓰이는 신인데요. 춘신, 봄을 알리는 소식이에요. 이른 봄에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이걸 보고 춘신이라고 해요. 꽃이 폈으면 봄이 왔구나. 봄새가 울면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춘신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경칩이 지났는데도 눈발이 흩날리니 춘신은 아직도 저 멀리 있는가 보다. 그 다음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글자 그대로입니다. 사계절, 사철이죠. 자연은 추나추동 그 색을 달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의미 봄인데 살짝 다른 의미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한가. 춘추. 춘추는 그대로 봄, 춘, 가을, 추니까 추석이나 천추에 쓰이는 추인데 봄과 가을이에요. 그래서 봄, 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서의 춘추는 그냥 봄, 가을로 쓰일 수도 있지만 남의 나이를 높이는 말로 쓰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춘추가 새로운 의미를 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봄은 그냥 봄이 아니라 세월의 일부가 되는 거죠. 봄이라는 세월과 가을이라는 것이 합쳐서 세월의 의미로 쓰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이의 의미까지 확장이 되는. 그래서 봄의 의미 그대로 쓰일 수도 있지만 추가될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플러스 표시해 봤어요. 이 봄, 가을의 의미가 그대로 쓰이면서 만들어진 단어 춘추복. 봄, 가을에 입는 옷. 구청에서 우리 식당에 춘추로 1년에 2번씩 위생검사를 나온다. 그럼 봄, 가을로 1년에 2번씩.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봄, 가을 그대로죠. 나는 먼저 그녀의 아버님께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았다. 확장 의미. 맞죠? 신춘, 새신, 새롭다. 신인, 최신 할 때 신자입니다. 새로운 거. 신추는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새 봄. 여기서 추는 그냥 봄의 의미밖에 없는 거죠. 시립교향악단은 첫 곡으로 신춘에 어울리는 봄의 소리 왈츠를 연주했다.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신춘, 신춘문예, 신춘음악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설립자, 봄춘자, 입춘, 봄을 세운 겁니까? 입은 입장, 독립할 때 입이에요. 입춘은 24절기 중에 하나죠. 봄을 세운다니까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절기. 보통 대한과 우수 사이에 있고 2월 4일경.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제 봄을 맞이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이제 봄이 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탁 대문에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입춘대길. 봄이 시작되는 절기에 이제 봄이 오면 크게 길한 행운이 와라. 건양다경 아주 따뜻한 햇볕이 비추고 많은 경사로운 일이 와라. 그래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이렇게 대문간에 딱 붙입니다. 이것을 입춘방이라고 하죠. 입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매서운 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자, 이번에는 확장 의미입니다. 봄이라는 뜻보다는 이제 추가적인 의미 중심으로 쓰이는 것. 춘풍. 그냥 글자 그대로 이게 풍이 바람풍이니까 풍향, 바람의 방향, 폭풍, 아주 거센 바람. 그러면 춘풍은 봄바람이 되겠죠. 봄철에 부는 바람. 봄바람이에요. 그런데 춘풍 그러면 봄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약간 온화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좀 설렌다, 약간 바람기가 있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춘은 풍과 어울리면서 그냥 봄의 의미보다 다른 의미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 봄이 시작의 의미를 거쳐서 젊음의 의미까지 확장되는 예를 보면 청춘. 푸를청 봄춘. 푸를청은 청산이나 담청에 쓰이는 청인데 푸르다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는 만물이 모든 것이 푸른 봄. 봄이 되니까 만물이 푸른할 때. 그래서 푸른 봄은 청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청춘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뜻으로 이해가 안 되죠. 바로 20살 안팎의 젊은 나이를 비유해서 뜻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어 과정의 5급 단어에 해당됩니다. 고급의 1단계 단어. 보통 우리가 청춘을 28청춘이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이 사랑을 하는데 이때 나이가 28청춘이에요. 이몽룡이 16살, 28청춘이라고 28 아닙니다. 28에 16, 16살이에요. 그리고 춘향의 나이는 15살. 그녀는 꽃다운 청춘의 세상을 떠났다. 여기서 춘은 그냥 봄은 아니다. 젊음이다. 또 젊음의 뜻을 가진 게 회춘. 자, 이때 회는 돌아오다. 그래서 회상하다, 우회하다 할 때 회입니다. 봄이 다시 돌아오다. 이게 회춘이에요. 글자 그대로는 봄이 다시 돌아오는 건데 여기서 봄은 글자 그대로 뜻으로 쓰인 게 아니죠. 회춘은 노인이 도로 젊어지는 거. 또 아주 중한 병이 나아서 건강이 회복되는 거. 그게 회춘이에요.
시중에 회춘을 돕는다는 기능성 식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뭐 점점 젊어지나 봐. 50대로 보여. 회춘에 이렇게 쓰일 수가 있죠. 여기서 춘은 봄이 아니라 젊음,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확장 의미는 봄은 따뜻해요. 따스하죠. 그래서 설레죠. 그래서 춘흥, 흥미, 신흥할 때인데 흥겨울흥, 일어날 흥이죠. 그래서 봄철에 일어나는 흥치, 봄철에 뭔가 기분 좋고 막 그런 느낌, 봄이 오면 그런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신나요. 그걸 춘흥이라 그래. 쪽빛 같은 푸른 물결이로 화방을 띄워놓는 제자 가인을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진진한 춘흥을 자아낼 것이냐. 이기형의 신계지라는 소설인데 여기서 화방할 때 방은 배예요. 그림 배죠. 용이라든가 봉황 같은 이런 상상의 동물을 그려놓고 화려하게 단청으로 꾸민 풍류를 즐기는 배. 이걸 화방이고요. 다 그림 배를 띄워놓고 쪽빛 같은 푸른 물결 아주 파란 거에다가 울긋불긋하게 장식한 화려한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 제자 가인들이 놀아. 제자 가인은 재주 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남선녀, 아름다운 그 남녀가 거기서 막 흥겹게 술 마시면서 놀고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진진한, 흥미진진하다, 뭐 재미가 진진하다 이렇게 얼마나 진진한 매우 즐겁고 재미있는 춘흥을 자아낼 것이냐 이렇게 쓰입니다. 이 설렘이 이제 지나치면 정욕으로 가죠. 그래서 춘정, 이 정자는 뜻정자인데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봄마음, 정감, 표정할 때 정자거든요. 춘정은 봄의 정취라고 글자 그대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 뜻의 속에는 봄의 정취라는 기본 뜻이 있는 건데 이대로 쓰이지 않아요. 바로 청춘의 정욕, 남녀 간의 정욕, 이성을 보고 혹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춘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봄철에 느끼는 쉼의 춘심, 봄에 드는 생각, 춘의 이게 다 그냥 봄이니까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육체적인 어떤 그 갈망을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봄이 되니 춘정이 발동했나 보다. 이 춘정에서 더 나아가면 춘화, 봄춘 그림화, 뭐 화가 만화 할 때 화자인데 춘화는 그러면 봄을 그린 그림이냐, 춘경을 그린 그림이 춘화냐? 아니에요. 남녀간에 성교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춘화라고 하고 이것은 춘화도의 준말이에요. 남녀간의 성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나 사진. 박완서 선생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이라는 소설 작품을 한 문장을 보면 이게 딱 춘화라는 뜻을 압니다. 그러다가 나는 벌거벗은 남녀의 몸이 복잡하게 꼬이고 얽힌 춘화를 한 장 주워들었다. 이게 이제 나쁘게 빠지면 매춘이 됩니다. 봄을 팔다. 이게 매가 팔 매자예요. 매매, 판매할 때 매자인데 팔다죠. 그러면 이게 봄을 파는 거다. 그럼 이게 봄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매춘은 청춘을 팔다. 몸을 파는 거. 매음, 음란함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매춘부, 매음부라고 하죠. 매춘을 금지하는 법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봄이 또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봄은 화려해요. 근데 화려한 것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덧없다의 의미까지도 이제 나중에 갖게 돼요. 그것을 나타내면서 이제 단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춘몽, 봄춘, 꿈몽. 그럼 봄에 꾸는 꿈, 몽상이나 악몽할 때 몽자인데 춘몽은 봄에 낮잠을 자면서 꾸는 꿈. 낮잠 자면서 로또 맞으면 되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딱 깨보니까 꿈이야. 와, 얼마나 허망해? 그래서 춘몽은 헛된 꿈, 덧없는 인생 이것을 비유해서 이러는 말이고요. 이렇게 춘몽으로 쓰이기보다는 일장춘몽,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한바탕 봄날에 꾼 꿈처럼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 한바탕 신나게 꾼 봄날의 꿈이다. 허망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즐거운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일장춘몽을 주제로 한 유명한 고전 설화가 있죠.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 조신지몽. 이걸 춘원 이광수 선생이 조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춘이라는 이 글자는 원래 꽃이나 푸름이나 따스함이나 화려함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봄이에요. 이 봄 춘자가 글자 그대로 봄의 뜻을 가진 단어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이렇게 돼요.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단어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나 젊음을 뜻하는 걸로 의미가 확장돼서 청춘, 회춘, 또 설렘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더 나가서 정욕까지 가는 춘풍, 춘웅, 춘정, 춘화, 매춘까지 살펴봤고
살펴봤고, 사라짐과 쉽게 사라지니까 거기서 덧없음이 파생돼서 나오는 춘몽까지 살펴봤습니다. 춘자가 만들어내는 한국어 단어의 세계,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